서울 변두리의 작은 세탁소. 그곳에서 20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57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친근한 세탁소 사장 아줌마일 뿐이었죠.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이 그녀의 82세 시어머니를 위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 국정원 해외공작부에서 미란다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수많은 임무를 완수해낸 전설적인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그녀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린 그 순간부터 이 동네의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가족을 지켜내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용기와 모성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의에 대한 감동 실화입니다. 2019년 5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깔끔 세탁소에서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세탁소 안쪽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의 주인은 이미란 57세. 이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저 친절하고 부지런한 세탁소 사장으로만 알려져 있었죠. 미란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82세의 시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시지만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만큼은 늘 또렷했습니다. 미란은 시어머니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녀는 이미란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해외공작부 소속 김정희 요원. 코드네임 미란다였습니다.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에 능통했고 격투술과 사격에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엘리트 요원이었죠. 하지만 1999년 중국에서의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만난 남편 이상훈 씨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만 위험한 일은 그만두고 나와 함께 평범하게 살자.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꿔 이미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만인 2002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슬픔의 며느리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둘만의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보험금으로 작은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세탁기를 돌리고 손님들의 옷을 정성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습관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 몇 년간은 잠들 때마다 자동으로 방의 출입구와 창문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주변을 경계하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미란아, 너는 왜 그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니?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 같네. 시어머니의 농담 섞인 말에 미란은 당황하며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 되어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단골 손님들의 안부를 묻고 가끔은 외로운 어르신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미란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 사는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시고. 뭘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미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작은 공동체가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묻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란 씨,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대요. 단골 손님인 김영희 아줌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큰 건설 회사에서 이 일대를 통째로 아파트 단지로 만든대요.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항상 주민들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건설개발에서 나온 직원들입니다.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말끔한 외모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다소 험악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저희가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할머님께서도 이주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라는 손님의 옷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주 대상자요? 저희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구청에서 공문을 보냈을 텐데. 말끔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일대가 모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할머님 댁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미라는 그들이 내민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0년간 갈고 닦인 관찰력으로 서류에 이상한 점들을 포착했습니다. 구청 도장의 모양이 미묘하게 다르고 종이의 질감도 공문서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빨리 처리해 드리는 대신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를 주신다는 건가요? 이 일대 시세가 평당 800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미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 일대 실제 시세는 평당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좀 갑작스러워서.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가족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가족이라니요? 할머님 말고 누가 더 있나요? 험악한 남자의 질문에 미라는 잠시 긴장했습니다. 그들이 이미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조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서요. 아, 그 치매 걸린 할머니 말씀이시군요. 그 말에 미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할머님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말끔한 남자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같은 조건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미라는 그들이 두고 간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위조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말투에서 일반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나 그 사람들 뭐라고 하던?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재개발 얘기예요, 어머님.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라는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니 건물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이상한 위치에 주차된 차. 미라는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차를 관찰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배 불빛이 가끔 보였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나? 미란의 머릿속에 오래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같은 차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예상대로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지난번에 2명과 새로운 인물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다른 둘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값비싼 양복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 남들과 달랐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찾아왔습니다. 말끔한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결정은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란의 대답에 새로운 50대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님, 저는 대한건설개발 김전무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집들은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든요. 미라는 그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동네를 돌아보니 다른 집들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계약한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결정이니까 좀 더. 할머님. 김 전무라고 자칭하는 남자가 미란의 말을 끊었습니다. 혹시 저희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협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이 일대 재개발은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할머님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으시든 진행될 거예요. 그렇다면 할머님도 협조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미라는 그들의 진짜 정체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건설회사 직원이 아니라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재개발을 빌미로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란이 단호하게 말하자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이렇게 정중하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미란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험악한 남자는 미란의 침착한 반응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겁을 먹고 굴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할머님, 이 동네가 안전한 동네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혼자 사는 노인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미란아, 누구야?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 때문에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세탁소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하지만 김 전무가 시어머니를 보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바로 그 유명한 치매 할머니시군요. 순간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 동네에서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가끔 길을 잃어버린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할머니 혼자 밖에 나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죠. 이 동네에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혹시나 해서. 김 전무의 말에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무서워. 그 순간 미란의 마지막 이성줄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겨우 참았습니다. 나가주세요. 할머님,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미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20년 전 미란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전무는 미란의 변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까지 결정하시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나가요. 지금 당장. 미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순간 그들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험악한 남자가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김 전무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나간 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무서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같아. 미란은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어머니를 직접 위협한 순간부터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오랜만에 집 안을 점검했습니다. 출입구, 창문, 비상통로. 20년 전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신분증, 해외 은행 계좌 카드, 그리고 작은 권총 한 자루. 미라는 권총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만지지 않았던 무게가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녀는 그 물건들을 다시 손에 닿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세탁소 앞에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SUV였습니다. 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려와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미라는 커튼 사이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니 확실히 전문가였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출입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미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란다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란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지만 사실 집을 비우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갔다 오시고 나서 큰딸 댁에서 며칠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에게는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갑자기 왜? 큰딸한테 폐를 끼치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리 연락해 봤는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가끔은 환경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미라는 시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만큼은 안전한 곳에 피해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미라는 시어머니를 큰딸 댁으로 모셨습니다. 미라나, 너도 같이 있다 가면 안 되겠니? 저는 세탁소 일이 있어서. 며칠만 계세요. 곧 모시러 올게요. 조심해라, 미라나. 왠지 요즘 불안해. 시어머니의 직감은 예상보다 정확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어도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신 후 미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오후 7시쯤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탁소 앞에 검은 SUV 2대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총 6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어제 왔던 김 전무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도구들을 꺼내어 몸에 숨겼고 집 안에 CCTV도 미리 설치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미라는 뒤로 물러나고 미란다가 앞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할머니 계시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요. 김 전무가 건방진 목소리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불이 켜져 있었는데. 그때 안쪽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미란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의 자세와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세탁소 사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결정은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미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알고 있어요. 미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한건설개발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긴 하나요? 김 전무와 부하들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짜고 김 전무님 명함의 회사 주소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있더라고요. 미란의 말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할머니, 괜히 쓸데없는 걸 알려고 하면 다칠 수 있어요.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친다고요? 어떻게요? 미란이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김 전무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는 이 일대를 정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협조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결과가 같다고요? 이 동네 노인들은 어차피 다 나가게 될 거예요.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말이죠. 그 말에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제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노인분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이제 그들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협박하여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조직폭력배들이었습니다.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한테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군요. 할머니는 똑똑하시네요.
김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미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실수요? 제가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 순간 미란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김 전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미란이 움직였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목을 제압했습니다. 정확한 압박점을 누르는 순간 그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 할멈이. 다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미란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격투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미친. 김 전무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떨떨해 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얘기해 볼까요? 미란이 차분하게 말하며 쓰러진 부하의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지 이 동네에 왜 관심이 있는지 궁금한 게 많거든요. 할머니 뭐야? 할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미란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과거에는 미란다라고 불렸죠. 국정원 해외공작부 출신입니다. 그 말에 김 전무와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계속해보세요. 미란이 칼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동작에는 전문가의 숙련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 대답해보세요. 누가 당신들을 보냈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전무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갑자기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정원 출신이라고? 김 전무가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드릴까요? 미란이 칼을 던졌습니다. 칼은 정확히 김 전무의 귀 옆 벽에 박혔습니다. 5cm만 옆이었다면 그의 목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김 전무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자, 이제 믿으시겠어요? 미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 미친. 말 조심하세요. 다음번에는 빗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란이 또 다른 칼을 손에 들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보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 전무는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적으로. 거짓말.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적인 행동이 개인적일 리가 없죠.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누구죠? 정말 모르겠어요. 김 전무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누가 지시하는지는 정말 몰라요. 미라는 그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보통 하위 조직원들에게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누구한테서 지시를 받나요? 박 사장님. 박 사장? 네, 박현수 사장님. 그분이 우리 위에. 하지만 그분도 누군가한테서 지시를 받는 것 같아요. 미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박현수. 이제 단서가 생겼습니다. 박현수가 어디 있죠? 청담동에. 하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전화로만. 전화번호는? 김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라는 그 번호를 확인하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이 있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뭘 하라고요? 박현수한테 전화해서 이 일을 포기하라고 전하세요. 이 동네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런 말을 어떻게 안 하시겠다고요? 미란의 손에 또 다른 칼이 나타났습니다. 할게요. 전화할게요. 김 전무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김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하라고 미란이 지시했습니다. 박 사장님? 저 김 실장입니다. 김 실장.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전화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그 세탁소 사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그냥 평범한 할머니 아니야? 미란이 김 전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정원? 진짜로? 네, 저희 부하 둘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해요. 재미있네. 박현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실장 일단 물러나. 예? 오늘은 그만 돌아와.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하지만 돌아와라 이 자식아. 박현수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라는 이 반응이 예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이라면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박현수라는 자는 오히려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가세요. 미란이 김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대신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세요. 특히 이 주변 노인분들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 전무와 그의 부하들이 서둘러 세탁소를 나갔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부하는 동료들이 부축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미란다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현수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야.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 김정희? 너 지금 어디서? 설명할 시간은 없어. 박현수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까? 박현수? 혹시 그 유명한? 알고 있어? 조폭 두목이야. 청담동을 거점으로 하는 현수파 두목이지. 정희야, 너 그자한테 왜 관심이 있어?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큰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그자에 대한 정보 좀 더 알아볼 수 있어? 할 수는 있지만. 정희야, 너 지금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아마도. 조심해. 박현수는 장난 아니야. 그 밑에 조직원이 100명은 넘어.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동네 깡패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조직 폭력배와의 전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고 무엇보다 이 동네 노인분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미라는 다시 한번 자신의 도구들을 점검했습니다. 20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후의 일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박현수의 반응이 너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쯤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세탁소 앞에 검은 차량 3대가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포위하듯 배치된 후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미라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총 12명 정도로 보였습니다. 오후에 온 조직원들보다 훨씬 전문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4시가 되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쾅! 세탁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나? 불이 꺼져 있어. 잠든 것 같은데. 그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탁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위층을 확인해봐. 2명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위층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그때 세탁소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찾고 계시나요? 그들이 뒤를 돌아보니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여자라니 예의에 어긋나는군요.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송민호다. 현수파에서 일한다. 송민호. 들어본 이름이네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유명한 조직원이었죠.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군. 얘기가 빠르겠네. 무슨 용건으로 오셨나요? 박 사장님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신다. 거절하면? 송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거절? 당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당신 주변에 우리 사람이 12명 있어. 보이네요. 그럼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면 충돌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1대1로 해결하죠. 송민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대1? 당신이 나한테? 왜요? 무서우신가요? 웃기지 마. 내가 누군지 알면서. 송민호 90년대 후반 부산에서 활동하던 조직원. 2000년 초 서울로 올라와서 현수파에 합류. 격투기 경력이 있고 특히 태권도 3단의 복싱 경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란의 정확한 정보에 송민호가 놀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국정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정보 수집은 우리 전문이죠. 그래서? 내 경력을 아는 게 뭔 상관이야?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네요. 미란의 도발에 송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보네. 1대1로 하자고 했잖아요. 당신이 이기면 따라갈게요. 내가 이기면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고요. 송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 앞에서 여자의 도발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후회하지 마.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송민호가 재킷을 벗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확실히 단련된 몸이었습니다. 키도 180cm가 넘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반면 미라는 작은 체구의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할 거야? 시작하세요. 송민호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가렸습니다. 미란이 순간 몸을 숙여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송민호의 옆구리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송민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타격이었습니다. 뭐야 이 속도는? 송민호가 다시 공격했지만 미라는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아 승부가 났습니다. 송민호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미란의 정확한 압박점 공격에 일시적으로 마비된 것입니다. 이럴 수가.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50대 여성에게 완패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늘은 돌아가세요. 미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인연이. 일부 조직원들이 분노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송민호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송민호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오늘은 물러나자. 하지만 형님. 물러나라고. 조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송민호를 부축해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미라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희 씨인가요?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박현수다. 드디어 본인이 직접 연락해온 것입니다. 무슨 용건으로? 재미있더라. 내 부하를 그렇게 쉽게 이긴 여자가 있다니. 그래서요?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 8시 청담동 럭셔리 호텔 커피숍에서. 거절하면? 그럼 이 동네 모든 노인들한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루에 한 명씩. 미란의 혈관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위협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 미라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20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이미란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미란다로 돌아갈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저녁 6시 미라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과 하이힐.
20년 전 미란다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년 전에 자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탁소 사장 이미라는 사라지고 국정원 요원 미란다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청담동 럭셔리 호텔의 커피숍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50대 중반의 남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현수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업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김정희 씨군요. 박현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예상외로 정중했습니다. 박현수 씨. 미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죠. 박현수가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처럼 보였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보니 더 흥미롭네요. 박현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무엇이요? 20년간 평범한 세탁소 사장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별로 어렵지 않더군요. 몸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부하들을 그렇게 쉽게. 당신 부하들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미란의 도발에 박현수가 웃었습니다. 재미있어. 20년 만에 이렇게 흥미로운 상대를 만나다니. 그래서 저를 왜 만나자고 하셨나요? 박현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습니다. 제안이 있어요. 제안? 우리 조직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당신 같은 인재라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라는 그가 진심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겠어요. 왜죠? 조건도 듣지 않고? 당신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우리가 하는 일? 그게 뭔지 알고 있나요? 노인들을 협박해서 땅을 빼앗는 일 말이에요. 박현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일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김정희 씨,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하는 일이에요. 누구의 의뢰요? 박현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그냥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이 무고한 노인들을 위협하는 거라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정당화라. 참 오래간만에 듣는 말이네요. 박현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국정원에서 일할 때 모든 일이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미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했던 일들이 모두 정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죠. 우리 모두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소속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싸우면서 말이에요. 박현수의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미라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 시어머니 말이에요. 네. 그럼 시어머니만 안전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 노인들은?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시어머니만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동네 전체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정희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로 정의감 때문에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20년간 잠들어 있던 전투 본능이 깨어나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미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감정을 박현수가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세탁소 사장으로 20년을 산 당신이 갑자기 옛날 실력을 되찾고 강한 적들과 싸우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미라는 솔직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제 송민호와 싸우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박현수와 대면하면서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미란다가 깨어나면서 느끼는 쾌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당신도 완전히 선량한 동기만으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죠. 박현수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마지막 제안을 할게요. 뭔가요?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당신이나 시어머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겠어요. 그 대신 이 일대에서 우리가 하려던 일을 포기하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죠.
미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약속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죠. 하지만 미란에게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당신과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나아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박현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이유라니? 당신들 위에 있는 사람이 압박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지니까. 박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란의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 씨는 정말 예리하네요. 그럼 맞는 거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위에서 압박은 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있나요? 박현수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부동산 사업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죠?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정치적인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이라고요? 이 일대 재개발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뒤에 있고 미라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손을 떼라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이 일에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조직폭력배와 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협박인가요? 경고예요. 진심 어린. 미라는 박현수의 말에서 진실을 느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위험한 입장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도 그냥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박현수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제안을 받아들이죠. 정말로? 네. 대신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요. 약속하겠어요. 두 사람이 일어나서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 박현수가 나가려던 미란을 불렀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이 일이 끝나더라도 당신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요? 전직 국정원 요원이 민간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질 거예요. 미라는 박현수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단 당장의 위험은 넘긴 것 같았지만 박현수의 마지막 경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를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이제 안전하게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인천에 있는 신우이 집으로 갔습니다. 미라나 어떻게 됐어? 무슨 일이었던 거야? 신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이제 어머님 모셔가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라나 괜찮았니? 혹시 다친 데는 없고?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라나 너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뭐가요? 글쎄.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 그리고 눈빛도 다르고. 미라는 자신의 변화를 시어머니마저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본성이 완전히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별일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미란이가 제일 강하지. 집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박현수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동네도 예전의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란 씨 이상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단골 손님 김영희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정장을 입고 카메라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뭔가 조사하는 것 같아요.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현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3일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 업자들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미라는 직접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서 짝을 이뤄 다니면서 건물들을 촬영하고 주민들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멀리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과 장비를 보니 일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조사팀 같았습니다. 오후 5시쯤 그들 중 한 명이 세탁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란이 세탁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장 조사를 하는 회사에서. 어떤 조사요? 이 지역 상권 현황 조사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나 행동을 보면 상권 조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혹시 조사 허가서 같은 건 있나요? 그게. 잠깐만요. 남자가 동료에게 눈짓했습니다. 뭔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와도 될까요? 서류를 가져와서. 필요 없어요. 대신 다른 질문이 있는데. 미란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오셨다고 했죠? 한국리서치입니다. 한국리서치? 그런 회사가 있나요? 미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물론 있죠. 저희가. 그럼 명함 좀 주세요. 명함이. 지금 떨어져서. 미란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조사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저를 조사하라고 보냈느냐고요. 그 말에 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시장 조사. 그만하세요. 저도 그쪽 일 해본 사람이에요. 미란의 단호한 말에 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정희 씨 맞죠? 결국 그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보냈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조사는 그만두세요. 지금 당장. 저희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일이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을 몰래 촬영하고 조사하는 게 일이라고요? 저희는 그냥. 나가세요. 이 동네에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상부에서. 상부요? 미란이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20년 전의 압박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어디 상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두 남자가 서로 망설이며 쳐다봤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경고했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정희야. 혹시 시간 있어? 정희? 어디서? 아, 너구나.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응,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미라는 서울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최민수 그녀와 함께 국정원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수야, 내가 조사받고 있는 것 같아. 최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사? 누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전문가들이야. 3일 전부터 우리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정희야, 혹시 최근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어? 미라는 며칠간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과의 충돌 그리고 박현수와의 만남까지. 미쳤나, 정희야? 왜 그런 위험한 일에 휘말렸어?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었어. 그래도 너무 위험했잖아. 그리고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건. 최민수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아마도 국정원에서 나온 것 같아. 국정원? 전직 요원이 민간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 보고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 특히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일이라면.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를 다시 부를 생각인 건가? 아니면 위험인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위험인물? 정희야, 너는 해외공작부 출신이야. 그리고 20년간 민간에서 살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었는지 모르잖아. 위에서는 그런 걸 경계하는 거야. 미라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동네 조직폭력배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과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조용히 지내는 게 최선이야.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고.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 그래도 다행히 아직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잖아. 조사만 하고 있는 단계라면 아직 기회가 있을 거야. 최민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정말 조심해야 해. 지금부터는 전화도 조심하고 만나는 사람도 주의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 번호로는 다시 연락하지 마. 알겠어. 그리고 혹시 정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최민수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누구 번호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이상은 묻지 마. 최민수가 떠난 후 미라는 오랫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위험한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새로운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미란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급하게 미란을 깨웠습니다. 미란아, 큰일 났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뉴스 봐. 빨리. 미란이 거실로 나가서 TV를 켜니 놀라운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청담동에서 조직폭력배 두목 박현수가 피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직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자신과 만났던 박현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현수파 조직의 두목으로 최근 부동산 관련 사업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뉴스가 계속되는 동안 미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박현수가 죽었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약속도 무효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현수가 말했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정희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시죠? 잠시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박현수 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미란의 온몸에 경계심이 돌았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30분 후 동네 공원에서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은 시어머니에게 잠깐 외출한다고 말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도 주변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 함정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공원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조직폭력배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김정희 씨? 네, 앉으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앉아 그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정원 2차장 이승호입니다. 미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국정원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로? 김정희 씨 아니 미란다. 오랜만입니다. 이승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임무 보고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1999년 중국 상하이 작전. 미라는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고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막내 요원이었죠. 지금은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만요. 그래서 저를 왜? 박현수 사건 때문입니다. 이승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현수가 죽기 전에 당신과 만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미란이 놀랐습니다. 조사하러 온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도움이요? 김정희 씨, 박현수가 죽은 건 단순한 조직폭력배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정치적 암살입니다. 이승호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현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어요. 당신과 만난 직후에 말이죠. 저와 만난 것과 무슨 상관이? 박현수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만나자고요.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정보요?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정치 자금 세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날 아침에 시체로 발견됐죠. 그럼 박현수를 죽인 건 아마도 그 뒤에 있는 정치인들과 건설업체일 겁니다. 자신들의 비밀이 누설될 것을 막으려고요. 미라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슨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죠? 박현수가 당신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뭔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혹은 무엇인가 주지 않았나요? 미라는 그날의 대화를 떠올려 봤습니다. 특별히 받은 것은 없었지만. 그런데 뭔가 있나요? 박현수가 자신들도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또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미란이 더 생각해보니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현수가 위에서 압박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다음 지방선거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방선거라. 혹시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했나요?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청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승호가 메모를 했습니다. 김정희 씨,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박현수 조직이 해체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흩어졌을 겁니다. 혹시 그 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당신은 이미 그들과 접촉했고 이 지역 상황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또 다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도와준다면 어떤 보장을 해주실 수 있나요? 무슨 보장 말씀이세요? 제 가족의 안전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의 안전이요. 물론입니다. 이 사건이 해결되면 모든 위험이 사라질 거예요. 정말 약속할 수 있나요? 이승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이미 휘말린 일이고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위험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리죠.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박현수 조직의 사무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이 어디 있나요? 청담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봉쇄해 놓은 상태라. 들어갈 방법이 있나요? 이승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미란다군요. 벌써 행동할 생각을 하고 계시네. 20년 전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그럼 오늘 밤 10시에 만날까요? 그날 밤 10시 미라는 청담동의 한 골목에서 이승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영 요원입니다. 오늘 함께 행동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미란다 선배님. 박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이 후배 요원들에게 선배로 불린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박현수 사무실이 저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이승호가 가리킨 건물을 보니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밤에는 순찰만 돕니다. 지금은 없어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물에 접근했습니다. 미란의 움직임은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적이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서 비상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박은영이 전자장비로 자물쇠를 해제했습니다. 들어가죠. 사무실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마친 후라 어수선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뭘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계약서, 통화기록, 계좌 정보, 정치인이나 건설업체와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요. 세 사람이 나뉘어서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은 박현수의 개인 책상을 맡았습니다.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던 중 미란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승호 씨, 이거 봐요. 책상 밑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네요. 열 수 있나요? 박은영이 다가와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 하나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네요. 이승호가 USB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어요. 미란이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박현수가 정치인들과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이 사람은 구청장 후보 김태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형 건설사 회장 이정우고요.
수첩을 펼쳐보니 더 놀라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정치 자금의 흐름과 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박현수가 모든 걸 기록해 놨어요.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미란의 질문에 이승호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자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죽였군요. 네, 하지만 이 자료만 있으면 배우를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박은영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인가요? 아니에요. 발걸음이 여러 명이에요.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이라면 이렇게 몰래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세 사람이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다행히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창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20년 전 훈련이 몸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박은영과 이승호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없네? 분명히 불빛을 봤는데.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습니다. 흔적을 확인해봐. 누군가 다녀간 것 같으니까. 금고가 열려 있어. 젠장 늦었구나.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경찰이 아니라 다른 조직 사람들이었습니다. 10분 정도 지난 후 그들이 떠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위험했네요. 저들이 누구였을까요? 이승호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박현수를 죽인 사람들과 관련된 조직일 겁니다. 우리가 증거를 찾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미란의 걱정에 이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이 자료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승호가 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정희 씨도 이제 완전히 위험 지역에 들어선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임시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미란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20년 전에도 위험한 일을 해왔으니까. 이승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미란다네요. 다음 날 새벽 미란은 시어머니와 함께 국정원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으로 이주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미란아, 갑자기 왜 이사를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이에요, 어머님.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거 아니니? 미란은 시어머니의 예리함에 놀랐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 오후 이승호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자료였어요. 그가 노트북을 열며 설명했습니다. 박현수가 기록한 내용을 보면 구청장 후보 김태준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정치 자금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대형 건설사 이정우 회장과 함께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재개발 지역 땅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 구청장이 당선되면 개발 허가를 빠르게 내주는 거였죠. 그 차익이 정치 자금으로 쓰이고. 그런데 박현수가 왜 빠지려고 했을까요? 당신과의 만남 때문인 것 같아요. 이승호가 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현수가 당신을 만난 후 이 일이 너무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음 타겟을 노리고 있어요. 다음 타겟이요? 당신입니다. 박현수와 만났고 지금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언제쯤 움직일까요? 아마 오늘 밤일 겁니다. 우리 정보로는 김태준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미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뭘 준비하시려고요? 맞서 싸울 준비요. 이승호가 당황했습니다. 김정희 씨 너무 위험해요.
그들은 전문 킬러를 고용했을 겁니다. 저도 전문가예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잖아요. 어제 밤에 확인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이승호는 미란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 혼자가 아니에요. 미란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옛날 동료들이요. 20년 전처럼 팀을 꾸려볼 생각이에요. 1시간 후 안전가옥에 3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모두 미란과 함께 일했던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 때문에 20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네.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모두 50대였지만 여전히 전문가의 기운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위험한 일인데 와줘서. 뭘 동료끼리 당연한 거지. 미란이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올 것을 예상하고 그들을 맞아 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확신 있어? 응.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받는 걸 볼 수 없어. 저녁 9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5명이 출발했습니다. 모두 무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이승호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알겠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미란과 동료들은 안전가옥 주변에 배치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뭉친 팀워크가 되살아났습니다. 오후 10시 30분 검은 차 2대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온다. 미란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차에서 5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전문 킬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이 집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할 때 미란의 팀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년 전의 팀워크가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상대편 2명이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이 아니네. 외국인 용병들인 것 같아. 치열한 전투가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미란은 20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1명을 제압했을 때 미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희 씨? 김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사람들을 모두 제압하다니. 이제 그만두세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마시고. 무고한 사람들? 웃기는 소리네요. 세상에 무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피해? 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면 안 되죠. 김정희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세요. 그럼 당신도 당신 가족도 안전할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태준과 이정우가 체포됐습니다. 이승호가 기쁜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정말로요? 네, 박현수가 남긴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드디어 끝났군요. 미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희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거예요. 며칠 후 미란은 시어머니와 함께 원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란아,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네, 어머님.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많이 변했구나. 어떡해요? 더 강해 보여. 그리고 더 당당해 보이고. 미란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세탁소를 다시 열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란이면서 동시에 미란다인 사람. 평범한 세탁소 사장이면서 동시에 언제든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탁소는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미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동네를 지켜냈는지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미란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냥 평범한 세탁소 사장인 줄 알았는데.
우리 동네 영웅이지. 하지만 미란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뭘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성이 세탁소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김정희, 아니 미란다님 맞나요? 미란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은영이에요.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박은영 요원이었습니다. 아, 박 요원. 무슨 일로?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박은영이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선배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박은영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사건이에요.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관련되어 있고, 미란의 눈빛이 다시 미란다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들을게요. 오늘은 시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해야 해서. 알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박은영이 떠난 후 미라는 안쪽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미란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눈빛이 또 달라졌어. 몇 달 전처럼. 미라는 시어머니의 예리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란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몇 달 전에 우리를 지켜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고 싶다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구나. 하지만 위험할 수도. 위험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지.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미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그런데 약속해라. 네? 항상 조심하고 항상 돌아온다고. 약속할게요. 그날 밤 미라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세탁소 사장으로서의 삶과 미란다로서의 삶. 이제 그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미란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평범한 세탁소 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정의가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 미란다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미란다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작은 용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